고려 전기에 대민 통치 제도였던 본관제는 고려 후기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관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 형해화되지요.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려 후기 이후,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본관제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보편화됩니다. 그러면서 본관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조가 난 곳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 의해서 조상의 본관이 미화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조선의 왕실부터 이런 미화 작업에 앞장섭니다. 조선의 왕실 전주이 씨의 족보를 보면 고려 말에 쓰여진, 다시 얘기해서 왕이 되기 전에 쓰여진 이 집안의 시조는 신라 아간 이광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불과 몇십 년 뒤에 조선이 건국되고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시조는 이 한으로 태종 무열왕의 10세 손인 김은희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조상을 미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민간에서도 본관을 바꾸는 일이 성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이 속현이었거나 향소 부곡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첫째, 이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졌고, 둘째, 속현이나 향소 부곡이 소멸함으로써 자기 본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본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소 부곡 또는 속현이 딸려 있었던 주현의 이름을 본관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관을 변경하는 경우 조 씨가 경상도에 모두 15개가 있었는데 모두 창녕으로 단일화됩니다. 전 씨는 17개 본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천안전시, 옥천전시 둘로 통일이 됩니다. 윤 씨는 무려 16개 본관이 있었는데 파평윤씨와 해평윤씨로 통일이 됩니다. 모두 경상도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면 더 많은 본관지가 사라지고 단일한 몇 개의 본관지로 통일해 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는 세종실록 지리지 당시의 본관의 수와 오늘날 본관 수를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시는 고려 초에 138개이던 것이 114개로, 정시는 50개이던 것이 40개로, 전시는 37개이던 것이 2개로, 한시는 31개이던 것이 14개로 각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집안에서 자기들의 본관이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지리지를 만들면서 토성을 정리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 이런 지리지에는 모두 토성조가 있고 이 토성조에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각 지역의 토성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집안에서는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족보를 만들기 전에 간략한 그림으로 세대를 표시하는 족도라고 하는 것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1401년에 만들어진 해주오씨 족도가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족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집안에 족보를 만들기 전에 세계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454년에 만들어진 남양홍씨 파괴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족보는 주로 안동권에서 15세기, 16세기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가 1476년에 만들어진 안동권씨 성화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집안이 공동으로 하나의 족보를 만드는 합동보,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강릉부 5대 성보라고 해서 강릉 지역의 김씨, 최씨, 함씨, 박씨, 곽씨의 합동보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토성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각 군현에 토성조를 따로 두고 그 군현의 토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안동권씨 성화보의 일부입니다. 자, 족보를 읽는 방법은 맨 윗단부터 내려오는 거죠. 권중시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가 두 번째 단에 자, 아들, 부 이렇게 이어지고 이 부의 아들들이 그 다음 단에 자, 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둘째, 셋째가 쓰여지게 되는데 아들, 준 다음이 여부, 안유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는 딸의 남편, 다시 얘기해서 사위라는 뜻입니다. 안동권씨 성화보에는 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사위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자, 종정 해가지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 둘째 아들의 법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부 이재현 해가지고 둘째 사위 이재현의 이름이 보입니다. 유명한 이재현이 바로 안동권씨 권부의 사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준의 다음 단에는 아들 렴 해가지고 첫째 아들, 그 옆으로 아들 적 해서 둘째 아들 권적, 그리고 그 옆에 여부 홍탁, 사위 홍탁이 있고 그 옆에 사위 홍원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안유충의 아들이 국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저 국상은 안국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족보를 만들면 사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다시 얘기해서 외손이 기록이 됩니다. 또 사위의 사위가 또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동권 씨와 혼인으로 이어진 여러 개 성씨의 부계 집단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안동권 씨 성화보는 안동권 씨뿐 아니라 고려 후기에 안동권 씨와 혼인을 했던, 다시 얘기해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명망 있는 가문들은 모두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족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같은 족보를 만들더라도 우리 집안은 그래도 남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조가 원래 중국 사람인데 동쪽으로 건너왔다는 시조의 동래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시조 동래설은 조선 후기에 모화사상, 중국을 모화하는 이런 사상에 의해서 대단히 증폭됩니다만 원래 그 이전부터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에 대해서 김유신은 헌원의 후예이며 소호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중국 삼왕오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삼국 고려시대에도 중국에서 온 것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자겸의 인주이시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주이시 이자연의 선조는 신라 대관으로서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을 때 천자가 가상이 여겨 이 씨를 성으로 주었다.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이 씨가 아니었는데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당나라 황실의 성을 받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리왕조의 후손이 왕조가 망한 다음에 고려로 와서 화산시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도 만들어집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조선의 신분제가 느슨해집니다. 신분제가 해이해지면서 양반이 급증하고 상민이 감소하고 천민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 인구의 40%에 달했던 천민이 1%대로 그리고 점점 없어지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족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일반 상민이 양반이 된 경우에도 물론 족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신분을 상승해서 양반이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양반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조상들이 양반이 아니라면 내가 양반인 것은 거짓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양반 신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족보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6세기의 경우에 성이 없는 천민이 40%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성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족보를 갖기에 이른 것이죠. 17세기에는 양반층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100%가 족보를 갖고 있는 양반의 후손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족보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지금 있는 족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조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자료 A를 보면 1501년부터 1550년까지 1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족보가 현재 있는 족보의 2.6%에 불과합니다. 1451년부터 1500년까지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족보는 1.5%로 그것보다도 적습니다. 대부분의 족보는 1651년부터 1900년까지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족보들입니다. 신분제가 해이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족보들이죠. 저 족보에 있는 대로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거나 우리 집안이 어디 무슨 씨였다고 하는 본관을 고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본관제에 대해서 그 기능과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성씨를 사용하게 되면서 본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고려 초에 지명과 성씨를 결합한 본관을 통해서 대민 통치를 하는 고려 특유의 통치 시스템을 만든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려 후기에 유망, 밀란, 전쟁을 거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려 시대에 가서는 그저 자기 집안의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아주 형해화된 모습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